네, 작년 6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문제들만 풀이할 거고요. 그냥 같이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봤으면 좋겠어. 그냥 설명 듣는 건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4점짜리 문제 전문항 풀이할 건데 간혹 한두 문제 좀 튀는 유형의 문제, 활용 문제는 안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 거 기준 2문제 정도, 박스 문제까지 2문제 정도는 풀이 안 할 겁니다. 뭐 14번이랑 18번은 풀이 안 해요. 자, 바로 15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 쌤이 작년 6월 고1, 고2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쉬웠던 것 같아요, 많이. 네, 시간 부족한 부분도 없는 것 같고, 확 튀는 문제도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잘 따라오면 본인들도 다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합시다. 15번부터. 자, 15번은 뭐 그래프가 좀 길쭉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자, 두 개의 이차함수의 식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와 Q라는 놈의 X좌표를 T라고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문자를 직접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뭐 A, B, P, Q만 표기한 다음 문제 볼게요. A, B도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모양 자체가 A, B랑 같은 높이에 있다. 점 A는 0,1, 점 B는 3,1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뭐 P가 조금 길쭉하죠. 그리고 Q라는 건 같은 라인의 아래쪽 어딘가에 그래프 위의 점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의 넓이랑 관련해서 넓이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크게 튀는 내용 없어요. PQ의 좌표도 한번 찍어보자면 P는 T, 함수식에 대입해서 2t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Q라는 놈은 T, 마이너스 T-3의 제곱 더하기 1.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저것도 전개를 안 했을 때 계산이 좀 더 편한 걸로 보이실 거예요. 계산 결과. 자, 그럼 요 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하나 특이한 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마름모 공식이 좀 변형된 형태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를 직교,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2 때 다시 한번 배우기도 할 건데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마름모 공식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직교할 때는. 원리는 뭐 평행한 선 그어서 평행사변형 만들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직교하고 있다라는 거, 같은 높이에 있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 알면 직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3이고요. 자, 세로의 길이가 좀 식 때문에 복잡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빼면 되죠. 큰 거 빼기 작은 거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y좌표 2t제곱 더하기 1에서 아래 거의 y좌표 마이너스 t-3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1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2t제곱 더하기 t-3의 제곱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차피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공식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이라며.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요 초록색 놈인데, 그럼 나머지는 숫자니까 어때? 얘가 최소면 넓이도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한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완전 제곱식 생각했을 때 t가 1일 때 최소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1, 3이고, 자, 대각선 2는 1일 때 최소값 1 집어넣어 보면은 2 더하기 4,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 9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2번. 그래서 뭐 15번 두 번째 사전 문제 치고는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잘 체크해주고 잠깐 스탑해서 정리한 다음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바로 16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우리 최근에 쌤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네요. 자, x-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3ax 더하기 4는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에 대한 문제였고요. 세근 중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했고, 이 서로 다른 세근은 1,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케이스는 어떻게 쪼개면 돼? 두 가지로 쪼개면 되겠네. 어떤 케이스? 자, 1이라는 근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1이라는 근이 요 앞에 요 인수 때문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2차식 인수 때문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케이스 둘로 쪼개서 첫 번째는, 자, 이 앞에가 0 되려면 x는 a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그 a가 바로 1인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다시 한번 a는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x 빼기 1에, 자, 1 대입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나옵니다. 자, 그럼 알파랑 베타라는 놈은 요 뒤에 식 때문에 생기는 근이었을 건데, 자, 문제에서 실근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쌤이 빼먹었네요. 자,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 써보시면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 실근 알파 베타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요 케이스는 답으로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1이라는 근이 요 뒤에 식 때문에 나온 거야. 얘가 0 되는 값인 거야.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1-3a 더하기 4가 0 되는 케이스인 거지. 정리해서 a 값 바로 구합시다. a는 2라는 값 나와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입해보자. a 2 대입하시면 x 빼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 나와요. 그래서 세 근이 모두 2, 1, 4 모두 다 다른 세실근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a의 값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답이 아니죠. 그래서 a라는 값은 2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말하는 건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자, 1 빼고 2근 알파 베타의 곱은 4라는 거 확인하실 수 8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끝까지 그냥 함정이라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니?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알파 베타는 요놈의 근이야 4 써버리면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 1번, 보기 1번에 4가 있어서 4를 골라서 틀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조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16번 간단했고요. 지우고 바로 17번 넘어갑시다. 정지해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17번은 그래프가 필요할지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수업 때 비율을 좀 강조했던 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얘기를 합시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현재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다음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y는 x 더하기 6.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a, c, b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x축 다음처럼 있고. 자, 알파, 베타, 요점 c, b, a.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라는 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뭐랑 같다?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한번 했을게요. 는영으로 방정식 만들었을 때 요놈의 두 근 알파, 베타와 동일하다. 이 조건 이용해서 a 값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a 값을 확인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줘야 되네요. 네, 왜 뭐 편하게 알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 1이라는 것 좀 써먹으가 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라는 걸 줬거든. 자, BC의 길이가 2분의 7을 줬으면 AC의 길이도 2분의 7이 될 거예요. 왜? 1대1이니까.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1이라는 거 기울기를 활용해서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모양에서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와, 두 근의 차라는 게 조금 기억이 나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파 베타의 차이죠. 두 근의 차 공식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는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24a. 자, 요게 2분의 7이라는 조건 얻어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a는 뭐 양수라는 거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두근의 차 분모들 곱해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49a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4 곱해서 96a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 됩니다. 4, 9랑 2 그리고 2,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부호는 잘 체크하시고요. 그럼 양수 a의 값은 2라는 값이 나와줍니다. 2.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 겁니까? 일단 두근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7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암으로써 뭘 할 수 있어? 두근의 곱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둘의 차이를 제곱해주고 더하기 2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대입만 하면 끝이네요. 4분의 49 빼기 6 4분의 25라는 이런 값을 답 2번을 고를 수 있겠네요. 네, 17번도 잘 정리해 주시고 18번 문제는 풀이 안 하고 바로 19번으로 넘어갈 예정이니까 잠시 멈춰놓고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십시오. 네, 이어서 1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8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있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쌤이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때 나왔을 때 그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활용해서 문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자, ABC라는 뭐 그림이 크게 필요하진 않아서 그냥 작게 그릴 거야. 직각삼각형이 다음처럼 나와 있어요. 자, ABC 삼각형. 자, C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명칭했어요. 그때 CH 길이 1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내가 구할 거는 BH를 X라고 했을 때 시계값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요거 이용할 거고요. 자, ABC의 넓이가 3분의 4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얘기했겠죠. 요거까지 잠깐 기억합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조건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야,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제시되어 있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뭔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지금 이 그림상에 우린 이미 높이가 나와 있어. 1이라고. 그러면 밑변을 알면 베스트네. 요 길이를 정확하게 알면 식 세우면 x에 관한 식 나오고 그거 답 구하시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직접 알고 싶은데 우리 노란색 길이를 알기 위해선 요놈의 길이를 표기해야 돼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 해요. 자, 어떤 식이 있었냐면 BC의 제곱은 BH 곱하기 BA다 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닮음을 활용한 내용이고요. 혹시 모르겠으면 따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우리 B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1인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X제곱 더하기 1은 BH, X 곱하기 BA, 내가 필요한 BA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겁먹지 마, 식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넓이 3분의 4라는 값은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BA의 길이 뭘로 해?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높이 얼마? 1이잖아. 끝이에요. 요거씩 세워주면 답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 분모들 양변에 곱해주시면 8x는 3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조건식 만들어낼 수 있어. 자, 내가 구할 게 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구할 거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 구해달라고 했고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요거 우리가 구해놨던 식 정리 좀 할게요. 8x 더하기 3은 0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인수분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x값 요걸로 마지막에 필요하면 구할 생각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 시계값 구하는 거 어떻게 푸는 거였었어? 얘로 직접 나누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돼? 이 모양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자, 최고차항 비교했을 때 x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쓰세요. 나누게 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을. 자, 그러면 3x 세제곱 완성됐죠? 마이너스 8x 제곱, 너무 3개나 더 뺐네. 3x 제곱 더해줍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3x, x 하나 부족하네. x 더하기 7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직 나누기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만큼이 0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뒤에 것만 남게 돼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가 x제곱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편하니까 3x제곱은 8x 빼기 3이거든요. 대입하세요. 8x 빼기 3. 그러면 9x 더하기 4가 내가 최종적으로 찾던 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더 이상 식을 정리할 수는 없어. x값 직접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을 직접 구할 거고,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짝수를 사용해서 체크해 주시면 3분의 얼마입니까? 4뿔 만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 1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 자, 그럼 절반의 제곱 16 빼기 9, 7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9를 곱해서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12-3루트 7 더하기 4 답은 16-3루트 7 4번이 답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19번도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20번 문제 봅시다. 자, 20번은 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프를 추론하라는 문제고요. 자, 그때 f-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되는 그래프 개형이 하나가 아닌 뭐 2개 이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축과 접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얼마인지까지는 모르지. A라고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A의 케이스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족권, 나족권을 활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가족권 잠깐만 해석해 볼까요? 자, fx는 x의 범위 2에서 10까지에서 최소값이 0이어야 되는데, 자, 그럼 너희는 가족권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2부터 10을 표현할 때 요 점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A는 2랑 10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나오셨어야 돼요. 가족권을 보자마자. 됐니?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나조건입니다. 자, 2부터 6까지의 최대값과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같대요. 그럼 그래프 그냥 예시야.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2부터 6이었어. 만약에. 오케이. 그럼 6부터 10을 체크를 할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하죠? 6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나에서 말하는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은 요 놈이고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요 놈이잖아. 이 둘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하나 좀 가져갈 게 뭐냐면 그 최대값과 관련된 놈이야. 자, 아래로 볼록하고 2랑 10, 자,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범위를 잡았다고 칠게, 임의에. 그럼 요 모양에서 최대값은 항상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건 2차 함수에서 좀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초록색의 모양은 어때? 최대값이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6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케이스 두 개로 쪼개 생각을 해야 돼요. 쌤 6부터 10까지는요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넣었을 최소값 6 넣었을 때만 최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 조건을 적용해서 어떤 그래프 개혁만 되는지 뭐 고민하는 과정은 그래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자,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보여주자면 첫 번째는 요 값이 딱 2일 때예요. 특이한 거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자, 2부터 6까지의 그래프. 여기서의 최대값, 요 값과 자,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 요 값, 서로 같은 값,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도 만족하고 있죠, A는 2. 그래서 A가 2일 때는 내가 만족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A가 2일 때는 우리 F 마일의 값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인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야? 첫 번째 F 마일의 값 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왼쪽 끝이 최대값 될 때야, 초록색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초록색의 최대값과 보라색의 최소값 6 넣었을 때가 같아야 돼서 이 같은 높이에 6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부터 6까지의 최대값 뭐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양쪽 끝 같은 높이. 자, 그랬을 때 6부터 10까지를 보시면 최소값 6 넣었을 때니까 당연히 함수값 같다라는 거, 나 조건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경우에는 가운데 축이 2랑 6 사이에 있으니까 딱 4가 되는 상황이고요. A가 4인 케이스라서 F 마일의 값이 마일 빼기 4의 제곱이 됩니다. 25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고요. 답은 34가 됩니다. 풀이가 너무 짧죠. 추론하는 문제. 추론만 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라서. 네. 그래서 나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학생들이, 친구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저 모양을 못 찾아낸다면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아래로 볼록일 때 내가 임의의 범위를 잡아서 최대값 물어보면 무조건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정지하고 저거 잠깐 다시 체크하시고 21번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원래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이게 오히려 나는 20번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축이 나와 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래프 2개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뭐 X축에 접해 있는 놈이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 네, 잘 한번 보세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네, 이렇게 두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이래. 야, 그러면 일단은 써먹을진 모르겠지만 1,1이라는 거 좀 잡고 갑시다. 이런 거 연습이 좀 돼야 돼요. 버릇이 좀 드셔야 돼.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해요. 서로 갖다 놓고 정리하면 x는 1 나옵니다. 그래서 1,1이 교점인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k라는 놈을 내가 y는 k라는 놈을 쫙 그었을 때 각각의 점들을 명칭하고 있어요. a, b, c, d로. a, b, c, d. 그러면 내가 요 점이 1,1이면 왜 k가 1이면 안 되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배제시켜 놓는 거지, 문제의 조건에서. 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기억부터 체크를 할 건데 너무 쉽죠? 자, 기억. K가 6일 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K가 6일 때를 보시면 요 놈이 6이야.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기억에선 C랑 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점. 야, 그러면 y는 k랑 y는 요놈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의 교점이니까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6x 더하기 6은 6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값이 교점의 x좌표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넘겨주면 0과 6이 나와서 C의 값, 좌표는 0,6이고
뒤의 좌표는 6,6이구나 라는 거 그냥 바로 알게 됩니다. CD의 길이 6, 기억은 참이었네요. 네,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값이 일정하다라는 말에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값. 그래서 어떻게 구할지 우리 CD랑 AB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니은부터는. 자, 니은을 보시면 일단 CD의 길이가 필요해요. 요거 길이 좀 한번 표기해 봅시다. 노란색. 자, 우린 얘를 뭘로 볼 거냐면 는 K 했을 때 두근의 차로 보셔야 돼요. 이걸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됐죠? 그래서 두근의 차로 니네가 보실 수 있어야 돼. 즉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k라고 했을 때 k 넘어와서 빼기 k는 0. 자, 요놈의 두근의 차가 CD의 길인 거야. 그래서 CD라는 길이는 두근의 차에 의해서 절대값의 최고차 개수 1이니까 따로 안 쓸게요. 루트 판별식이라고, 판별식. 36 빼기 24 더하기 4k. 야, 그럼 같은 원리로 x제곱이랑 는 k 넘어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 a, b의 길이 또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루트 k 빼기 마이너스 루트 k, 2루트 k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뺐을 때 k가 사라지냐가 니은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CD의 제곱은 루트만 사라져요. 12 플러스 4k 빼기 AB의 제곱은 4k 4k 사라지고 심지어 얼마로 일정해? 12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 니은 k에 관계없이 요 값은 12로 일정하다. 참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야, 목소리가 중간중간 갈라지네. 큰일 났다. 자, 그러면 디귿은 CD 더하기 AB를 알려줬거든?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랑 관련이 있는 놈이잖아. 그걸 생각해낼 수 있냐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 제곱이 12로 일정한데 문제 조건에서 CD 플러스 AB가 4라는 걸 줬어요. 야, 그러면 CD 마이너스 AB는 3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때 K 더하기 BC는 16분의 17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 더하기도 알고 빼기도 알면 두식 연립하시면 CD의 값, 자, 더해서 2로 나눠 2분의 7이고 AB의 값 2분의 1인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죠. 왜? 이거 가운데 축 다 얼마인지 알잖아. 됐나요? 그래서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K 더하기 BC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K 높이가 얼마인지 얘기하고 있고 BC의 길이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좌표까지 찾으라는 얘기네요. 뭐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는데 하나씩 합시다. 자, Y는 X제곱이 있었어. 요거 두 개는 K를 연결했을 때 어때요? 점 A와 점 B입니다. 저 그림에서. 자, 그럼 가운데가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 AB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쪽은 4분의 1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K의 값 얼마 나옵니까? 높이 16분의 1 나와요. K 값 하나 구했다. 일단. 그 B의 좌표는 4분의 1,0인 것도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놈 모양 그려주시면 가운데 축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같은 높이 K를 그었을 때 점 C와 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C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C의 좌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CD의 길이는 2분의 7, 절반은 4분의 7이겠죠. 그럼 X좌표를 3에서 4분의 7만큼 뒤로 가면 4분의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BC 사이의 거리, B는 4분의 1이었고 C는 4분의 5가 좌표였기 때문에 둘을 빼주면 BC의 길이는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둘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더했을 때 16분의 17 맞네요. 디귿까지 참이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주관식에서는 뭐 26번의 경우는 따로 풀이 안 할 거고요. 조립제법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빈칸 조립제법 역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서 따로 안 하려고 해요. 참고로 26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8, 9, 10, 27, 28, 29, 30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적어 놓으세요.
저 지우고 할게요. 네, 남은 네 문제 빨리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27번부터 진행할게요. 27번. 자,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은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 갖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우고, 6월 모의고사는 부등식까지, 방정식, 부등식, 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부등식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오는 문제는 학교 내신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더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x-n이 2보다 커야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할게요. 그냥 얼마? 4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주어진 부등식,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첫 번째 거는 x가 플러스 버전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버전, 작은 값보다 작다. 벌어지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거는 사익값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도 이번 시험 범위니까 공부 다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자연수의 개수가 총 2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2개,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답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어떤 형태야? 뭐부터라고 했지?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거, 내가 표기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주는 걸 얘기해 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라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벌어지는 모양인 건 알겠어. 그래서 m-2랑 m 플러스 2. 양쪽으로 벌어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 알겠거든요. 자, 그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 자, 변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다. 다시 2가지 케이스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거? 이게 만약에 2 더하기 n이랑 2 빼기 n이었다면 우린 요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2라는 값, 가운데 2라는 값 기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놈들이니까 요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요 사이 간격이 얼마로 일정? 4라는 값으로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얘는 간격 4가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자, 간격 4를 유지한 상태로 겹치는 부분의 자연수가 총 몇 개라고? 2개만 나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이에요. 얘가 좀 더 좁아. 간격이 4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웬만하면 n의 값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좀 엄청 작은 값, 제일 작은 값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n이 만약에 진짜 작은 값이었다.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 자, 부등식이 저런 모양이 된다면 겹치는 부분의 자연수의 개수는 4부터 10까지 총 17개가 될 겁니다.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요 오른쪽 가리키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최대한 개수를 줄여줘야 되고, 딱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2개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10 그리고 9까지 포함되는 형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n 플러스 2라는 게 n도 자연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자연수 값이거든요. n 플러스 2가 8인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그럼 n은 6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6 빼기 2는 딱 4라는 값이 돼서 우리 이렇게 초록색 케이스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 90 2개가 포함되는 경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n은 계속 자연수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생각할 수 있어. 자, 초록색 체크 좀 할게요. 초록색은 n이 6일 때야. 6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n이 7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이야. 자, n이 7이면 보라색처럼 이런 일이 발생해. 10만 포함돼. 대신에 여기 있던 게 한 칸 5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n이 7일 때는 4랑 10 이렇게 2가지를 갖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n이 7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n이 그럼 8일 때도 되는가? 자, n이 8이면 n 플러스 2는 딱 10이 되면서 이제 10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핑크색. 근데 얘도 한 칸 더 넘어와서 얼마까지 와? 6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핑크색은 4랑 5를 포함하는 자연수 2개를 포함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n이 8일 때도 문제 조건에
맞게 돼요. 그 다음에 9부터는 다시 겹치는 자연수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론 6, 7, 8일 때 문제에서 말하는 자연수 2개를 포함하는 연립분홍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저 3개를 더해서 21이라는 답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지해놓고 해주시고요. 바로 28번 풀도록 할게요. 자, 28번은 그림은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직선 2개로서 만나는 거가 나와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넓이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점을 직접 찾아야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보자.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 점 B라는 점은 0,4분의 25. 우리 Y절편은 구할 수 있잖아요.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원점 O에서 Y는 AX라는 어떠한 접선을 그은 형태로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접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능령 쓰면은 바로 A 값이 나올 건데 A가 2개가 나올 거야, 얘들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2차 함수와 접하는 건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 왼쪽에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참고로. 얘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거야, 대신에. 그래서 2개 서로 갖다 놓고 판별식 능령하면 나오는 A의 값을 계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이랑 마이너스 9 나올 거야. 마이너스 9는 요놈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던 건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럼 얘가 1일 때 넘겨보시면 요놈의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거든요. X좌표가 2분의 5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A에 1 넣고 2개 연립했을 때 X 빼기 2분의 5의 완전제곱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라는 교점의 X좌표까지 구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 구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2개의 삼각형 넓이 각각 S1, S2라고 해서 S1 빼기 S2라고 하는데 설마 교점좌표 찾아서 얘 구하고 S2 구하는 사람은 없길 바래요. 자, 알파벳 좀 적어봅시다. O, H, A, C, B인데 C는 필요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 우리 S1 빼기 S2를 뭐로 볼 거냐면 삼각형 OHB 빼기 삼각형 OHA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부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2개 합한 거에서 2개 합한 걸 빼면 가운데 건 사라지어서 S1 빼기 S2만 나오게 될 거야. 자, 요 스킬은 고3 때도 종종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근거는 뭐였냐면 C라는 놈을 찾는 게 생각보다 숫자가 더러웠을 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줄 겁니다. 자, 그럼 OHB는 어렵지 않죠?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2분의 5, 높이는 B의 Y좌표 4분의 25, 빼기 OHA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5. 자, 높이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A가 1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이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2분의 5를 넣어서 나온 2분의 5라는 Y 값이겠지. 그게 바로 OHA의 높이가 됩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분의 5라는 높이까지. 그럼 계산하실 때도 뭐 이대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4분의 25를 묶어주고 4분의 25 빼기 2분의 5 걔도 4분의 10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4분의 15 곱하기 4분의 5라서 16분의 75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둘을 더해서 답은 91이 되겠네요. 요게 28번 문제였어요. 쌤 풀이가 좀 긴 거 같아요. 이 접선 구하는 과정이 좀 빨리 되면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사실 나중에 그냥 고2 과정의 수투를 배우면 미분에서 기울기 뭐 원점 긋는 거 찾는 거 이렇게 풀어도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28번 치고는 풀이가 길지 않았죠. 그래서
잘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9, 30으로 넘어갑시다. 네, 29번 문제 봅시다. 자, 29번도 복소수 문제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 봤던 문제일 거예요. 최근 모의고사 기출은 일부러 쌤이 프린트에 넣어놔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어. 너무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m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전체 제곱은 4다. 자,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m과 n이 다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같은 숫자일 필요 없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리 루트 2랑 1 플러스 i 꼴 나오면 쌤이 무조건 제곱 때려보라고 했었고, 제곱을 하면 2분의 2i 되는 거 보이니까 그냥 i가 될 겁니다. 즉, 얘는 주기가 8이에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i라는 놈은 그냥 당연히 주기가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제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야? 저 두 개의 차가 얼마가 되는 형태? 2 또는 마이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자, 각각이 만약에 복소수 i가 섞여 있으면 이 둘을 아무리 빼기를 해봤자 절대 i가 안 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즉 둘 다 1일 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요거 빼기 요거 한다고 i가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절대 사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찾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인 거야?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빼기 마일을 찾든가 또는 마일 빼기 1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다면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해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야, 이거 제곱해야 i거든요. 그럼 1 되기 위해선 8제곱을 해야 돼요. 그치? 즉 얘는 8제곱마다 어때?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m이 8의 배수인 경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i라는 놈은 주기가 4, 4개씩 반복이 되고요.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돼요. 마일이 나오기 위해선 제곱을 하든가 아니면 그 다음 6제곱을 하든가 10제곱을 하든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4의 배수 더하기 2의 형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과 n이 될 수 있는, 자, 문제에서 구할 거는 m 더하기 n의 최대값, mn은 49 이하의 자연수. 자, 8의 배수 중에서 제일 큰 49에 가까운 건 48이겠죠. m의 최대값 48이고요. 자, 요 형태에서 49에 최대한 가까운 거 k에 얼마 넣었을 때 10, 2 넣으면 50 돼서 안 됩니다. 11까지 가능하겠다. n의 값은 46이 최대겠네요. 될 수 있는 n의 값. 그래서 두 개 더해서 94라는 값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앞에 게 마일이고 뒤에 게 1인 형태였어요. 자, 앞에 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4제곱일 때 마일 된다라는 거 좀 찾아주세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제곱. 즉 제곱한 게 그냥 i래네. i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일이라는 거 찾아주시면 우리 m이라는 놈은 주기가 8이었어 아까, 그치? 근데 네 번째마다 마일이야. 그럼 네 번째, 그 다음은 12번째 8씩 커져야 돼. 즉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놈 n은 쉽죠? i의 거듭제곱이 1 되는 케이스는 4의 배수 되겠죠. 네, 그래서 49에 최대한 가까운 숫자 생각합시다. 86에 48 안 되고 요거 44가 최대값이겠다. 그 다음에 4의 배수 중에 49에 가까운 거 48이겠지. 92라는 값 나오네요. 문제에선 최대값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9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2만 골라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92 쓰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냥 이렇게 케이스 좀 생각해서 주기성 체크하고, 자, 제곱해서 4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직접 나열해서
해도 규칙성 금방 찾을 수 있는 형태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9번 잘 정리해 주고요. 다 지우고 30번 할 거니까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30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 두 개, 둘 다 2차 함수라는 거 생각 좀 해주시고요. 하나씩 봅시다. 자, 가족권 보고 x축과 0,0에서만 만난다라는 거 보자마자 니네는 fx를 가족권이야. fx는 ax제곱이라고 적으셨어야 돼요. a는 0만 아니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나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f랑 g가 모두 2차라고 했는데 fx 더하기 gx를 했더니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세웠을 때 해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대요. 자, 만약에 f 더하기 g가 2차가 유지가 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0보다 크다 했을 때 2보다 큰 쪽 다라고 나오는 케이스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니네가 깨달을 수 있냐가 30번 문제의 포인트여서 첫 시작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fx 더하기 gx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자,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의 형태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fx 더하기 gx는 기울기는 양수고 2,0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잡으셨어야 합니다. m은 양수. 여기까지가 나조건을 보고 바로 썼어야 되는 형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fx 빼기 gx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gx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gx라는 놈은 우리 fx는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그치? 대입해주고 넘겨줄 거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m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조건 활용. 자, 이제 다로 넘어가서 자, 문제에서 fx 빼기 g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계산할 겁니다. fx에서 gx를 빼세요. 그러면 2ax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x 빼기 2가 될 거예요. 자, 얘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대. 요게 무슨 말이죠? fx 빼기 gx가 항상 이렇게 f1 빼기 g1, 즉 1 집어넣었을 때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최소값이라는 뜻이지. 요것만 파악되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즉 여기에 적혀있는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고? 아래로 볼록이고요. 일단 a가 양수라는 거 확정이지.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뜻인 거라고. 그래,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자, 그러면 나는 꼭지점의 좌표가 1인 걸 활용해서 뭐 쓸 수 있냐면 추계방정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2a분의 m의 절반이죠. 그래서 4a분의 m이라는 게 축 1이라는 값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m은 4a라는 조건까지 찾았네요. 우리 앞으로 m은 a로 바꿨을 거고요. a는 현재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식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라는 놈은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그냥 ax제곱. 근데 이제 뭘 알고 있어? a는 양수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gx라는 놈도 마이너스 ax제곱. 이제 m 대신에 4a 갖다가 써줄게요. 4ax 마이너스 8a까지. f랑 g를 문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박스 아래 조건 활용해서 a값 확정 지어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네, 마지막 그 박스 아래 조건이네요. 자, fx 빼기 k는 k 곱하기 gx 빼기 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소리는 fx는 k 또는 gx는 k가 그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값들. 됐어? 근데 이게 없대. fx가 k가 될 수도 없고요. gx가 k가 될 수도 없대. 그런
정수 K의 개수가 5개래요. fx도 k가 될 수 없고 gx도 k가 될 수 없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fx 다음처럼 생겼습니다. x축에 접해요. 자, gx 그릴 건데 위로 볼록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a로 묶어주면 축이 2라는 것도 알아요. 그 얘는 2, 마이너스 4a를 지나는 이런 형태가 gx가 됩니다. 저 a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다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요게 2, 마이너스 4a. 됐니? 야, 그러면 fx도 k가 되면 안 돼. k는 상수야. gx도 k가 되면 안 된대. 그런 상수 k 값은 어디에 위치한 거야? 요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k가 이렇게 된다면 fx도 k라는 값을 취할 수 없고 gx도 k라는 값을 취할 수 없다야. 그런 k 값들이 요 사이에 정수 k 5개 있대. 그럼 0보다 작은 거부터 스타트냐? 마일부터 스타트 끊었을 거 아니야? 얼마까지 있다는 거야? 마 5까지 요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마 6은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6은 그 아래에 존재해야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마무리 어떻게 잡아주면 돼? 요 관계를 가지고 잡아주면 되죠. 최대값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확실히 작아야 돼요. 왜?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만나면 안 된다. 만나지 않는 개수 5개 되려면. 그래서 A의 범위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구할 거는 F22랑 G22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놨어. 더한 꼴.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 F22 더하기 G22는 대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20됩니다. 그리고 M 대신에 4A 있을 거야. A에 관해서 풀고 있어요. 80A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0A에 뭘 구해달라고?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A의 범위 구했잖아. 자, 이거 양변에 바로 80A 만들어 버립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20 곱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0 곱하시면은 얘가 왼쪽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100보다는 80A가 크거나 같고, 크고 12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즉 내가 원했던 놈 최대값 1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0번 치고 나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식 세우면서 그 박스 문제 몇 개는 우리가 같이 안 풀었지만 그래, 좀 추론해야 되는 문제 20번 문제, 그래도 추론이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30번, 그래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가장 풀이가 좀 길었던, 호흡이 좀 길었던 문제들이죠. 요 정도까지는 이거를 겪어내야 고3에서 가서 더 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사실 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함수 성질에 관한 30번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무용사 작년 풀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올해 것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